오랜만입니다. 하정호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유튜브는 접었지만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큼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암호화폐와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꼭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 먼저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자동차 중에 아반떼가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약 4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초의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장코인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암호화폐는 투기이며 도박이다 라는 오해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암호화폐는 버리고 블록체인 기술만 사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나오는 거죠. 이건 어떤 사람에게서 노동력은 이용하고 월급은 주지 말자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암호화폐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영수증은 제가 이 물건을 샀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다면 저는 그 물건을 샀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암호화폐는 그 영수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제 소유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또한 아무 대가 없이 이 영수증을 공유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수증을 공유해주는 대가로 코인을 지급해주는 것이죠. 이걸 채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리고 암호화폐가 투기나 도박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투기나 도박입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리스크가 좀 더 큰 투자라는 거죠. 그러나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할 시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액을 투자할 땐 리스크가 크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액을 투자할 시엔 수익이 적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것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부동산을 산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1년 후에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오를까요? 뭐 많이 올라봐야 몇만 원 오르겠죠. 그렇다면 그런 투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투자라고 할 수 있나요? 반대로 1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칩시다.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을 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몇 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죠. 이게 과연 올바른 투자일까요? 그러니 소액을 투자할 시엔 리스크가 크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액을 투자할 시엔 수익이 적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것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일까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분명 암호화폐는 지금보다 미래에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비트코인이 과잉 투자 열기로 인해 가격이 거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정답은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화폐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결국 화폐를 제외한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이미 암호화폐는 약 10년간 우리 세계의 자리를 잡았고 금융권에서조차 인정하고 있으며 남미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는 법정 화폐로까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300만 원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거품이라고 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나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라입니다. 이걸 제 방식으로 해석하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떨어질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반대로 행동하며 돈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구나 싶어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혹은 저가에 샀던 사람들도 더 올라갈까 싶어서 팔지 못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오른 시점에 산다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면 매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까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지지와 저항, 그런 말들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차트는 어차피 다 깨지기 마련이고 전부 후행성입니다. 결과론이라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주식이나 코인 유튜버들 얘기는 다 무시하세요. 얘네들 비공개 영상으로 올라가는 영상이랑 내려간다는 영상 둘 다 올려놓고 나중에 하나 지우고 나서 보세요, 제가 맞췄죠? 이지랄 합니다.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확률은 높아지고 가격이 떨어질수록 올라갈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 말입니다. 둘째,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
작년부터 메타버스 한창 시끄러웠죠. 그런데 유튜브에 메타버스를 검색해보면 그럴싸하지만 둥그스름하게 표현하는 영상들 뿐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영상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같이 게임을 즐기는 것, 이런 것 전부를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럼 조금만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야, 우리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린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게임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즐기고 이미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메타버스가 엄청난 기술처럼 그럴싸하고 둥그스름하게 표현하는 전문가들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나 관련 코인들이 떡상을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의 메타버스는 거품일까요? 정답은 거품이지만 거품이 아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품인 이유는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품이 아닌 이유는 아직 진정한 메타버스는 1%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 메타버스가 거품일 수도 있지만 5년에서 10년 후에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 절대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먼저 VR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저는 과거 VR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짝 유행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흑백 TV가 나오고 그 다음 칼라 TV가 나오고 그 다음 디지털 TV가 나오고 점점 더 해상도가 높아지다가 결국 입체감이 있는 3D TV까지 나왔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 발전 단계는 어디일까요? 바로 VR입니다. 즉 화면이라는 제약이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선명한 TV는 우리의 눈으로 체감하기가 힘들며 3D TV는 입체감은 있었지만 역시 화면이라는 제약을 못 벗어났죠. 그렇다면 결국 다음 발전 단계는 바로 화면이라는 제약이 없어지고 입체감이 가미되어 내가 보는 시야가 곧 화면이며 내가 그곳에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VR 기술과 인터넷이 만났을 때 진정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 것인데 지금의 VR 기술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거죠. 즉 내가 그곳에 있다는 착각, 그것 때문에 제가 메타버스를 알기 위해선 VR을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린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수십 년 전 싸이월드라는 SNS로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리니지 같은 게임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게임을 했죠. 즉 작년부터 자칭 전문가들이 그럴싸하게 포장은 했지만 우린 이미 그들이 말하는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타버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는 고도로 발전된 VR 기술과 인터넷이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진정한 메타버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된 VR 기술과 만나서 내가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아까 VR을 설명하듯 똑같이 설명드리면 우린 아주 먼 옛날에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차를 타고 다녔고 그리고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증기기관차를 타고 다니다가 내연기관이 발명되어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며 비행기가 발명되어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초 만에 미국에 갈 수 있나요? 1초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수백 년이 지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한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은 하죠.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만 있을 뿐 VR 기술이 부족해서 대중화되지도 않았으며 컨텐츠도 없어서 진정한 메타버스는 아직 1%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발전된 VR 기술과 기존의 메타버스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1%짜리 메타버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5년 혹은 10년 후에 메타버스 시대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현실 세계가 있는데 굳이 메타버스 시대가 올까? 라는 의구심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메타버스 시대는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까 말한 대로 메타버스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미국을 빨리 가도 몇 시간이 걸리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전 세계를 단 1초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죠. 또한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인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집이나 건물들을 짓는데 한계가 있죠. 하지만 메타버스 세상은 무제한입니다. 둘째, 실제 세상은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메타버스 세계는 안전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가상세계다 보니 누가 나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한들 나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겠죠. 물론 가상세계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좌파 사상을 가진 그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셋째, 가성비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실 세계에서 신발을 사려면 매장을 찾아가서 신발을 고르고 신발을 신어보고 결제를 하고 집에 갖고 오겠죠. 그러나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게 클릭 한 번으로 끝납니다. 또한 내 외모를 꾸미고 싶다면 옷을 입고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역시 클릭 한 번으로 끝입니다. 가성비가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리고 넷째, 상위 1%보다 99%의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위 1%의 부자나 뭐 상위 1%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나 뭐 상위 1%의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현실 세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대부분 누리면서 살죠. 그러나 99%의 대부분 평민들은 한정된 인프라나 뭐 각종 제약들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무제한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제한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연 메타버스 시대가 안 올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허접한 1%짜리 메타버스 시대가 아니라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100%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그 가상 세계에서 무엇으로 결제를 할 것이며 무엇으로 내 부동산이나 물건들을 내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해커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암호화폐가 사용될지도 모르며 어떤 암호화폐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암호화폐가 아닌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겨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